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임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보리스 수상의 내각 개편입니다. 보리스 수상은 화요일 내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2021년 9월 리즈 트라스가 외무장관이 되는 등 12명이 내각에 들어가거나 역할을 바꾼 이전 개편보다 훨씬 작은 변화입니다. 이번에는 제이콥 리스모그가 하원 리더에서 브렉시트 장관으로, 막스 스펜서는 당 총무에서 하원 리더로, 제임스 클래버리가 유럽 장관으로, 헤다 윌러가 신임 내각 비서관으로, 웬디 모튼은 교통부 장관으로 입각하였습니다. 언론들의 비난도 따갑습니다. 첫째는 보리스 수상은 거의 독점적으로 남성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내각 개편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새로 내각에 진입한 여성은 헤다 윌러와 웬디 모튼 2명뿐입니다. 둘째, 파티게이트의 여파로 이루어진 인사이동이란 비난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대부분 장관들은 유임되었고 직책이 변한 사람들은 파티게이트에서 수상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로서 급여가 올라가는 직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의 사진들은 어제 개편에서 직책이 바뀌었거나 신규로 임명된 사람들을 포함하는 오늘 현재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내입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악평이 국제적으로 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잽을 개발한 과학자인 존 벨 교수는 BBC의 잽에 대한 과학자와 정치인들의 비판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나쁜 평판을 주어 백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판은 전 세계의 반응을 일으켰다고 첨언했습니다. 나는 과학자들과 정치가들의 옳지 못한 언행이 아마도 수십만 명의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옥스포드 유니버시티의 제너 인스티튜트의 과학자 팀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코드가 중국 과학자들에 의해 공유되자마자 제너 연구소의 전문가들은 백신 작업에 척수했습니다. 그들은 기록적인 시간에 하나를 개발했으며 2020년 12월 30일에 필요한 안전, 품질 및 효과 테스트를 통과한 후 영국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접종하는 동안에 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40세 미만에게 아스트라제네카 잽의 대안을 제한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불가리아, 아이슬란드, 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잽 사용을 일시 중단했었습니다. 이렇게 옳지 않은 평판은 영국의 부스터 캠페인에서도 사용량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영국에서 제공된 3,700만 도스 이상의
추가 접종량 중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는 4만 8천 도수만 접종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소식은 한국 선거판 읽기입니다. 김경재 후보가 신자민련 당 이름으로 출마 확정 지었다는 소식입니다. 정광훈 목사와 결별한 후 이렇다 할 선거운동을 못하고 있던 김경재 후보가 후보 등록에 대한 강한 의지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밖에 선택이 없는 보수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김경재 후보입니다. 오늘이 대선 D-30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 달 동안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오는 3월 9일 날 이제 운명의 결정이 나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gracious ag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아하게 나이 먹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말에는 나이가 40이 넘으면 40이 넘은 얼굴에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약하게 살면 어딘가 고약한 것이 나타나고 선하게 살면 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 뭐 옛날에 그 인상학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제가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쑥스럽지만 오늘 컷 해가지고 8장인가 가져간 거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요걸 지금 제가 선거 공보에 쓰는 사진 제1호로. 두 번째 말씀은 제가 드디어 내일 신자민련에 입당합니다. 신자민련은 이름에서 여러분이 대충 느끼셨겠지만 신자유민주연합이 이제 정식 이름인데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옛날 JP 김종필 선생의 정치적 영향이 많이 묻어있는 그런 정당인데, 소위 우리나라의 주요한 정당,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몇 개를 제외하고 현역이 없는 정당, 소위 군소 후보라고 군소 정당이라고 평가받는 정당이 한 30여 개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알찬 조직을 가지고 있고 역사도 꽤 깊고 대전, 중남부, 그리고 서울, 경기, 대구, 경북, 부산 이렇게 해서 한 5개 광역시 지역에 단단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박서구 대표께서 저하고 몇 차례 회동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열심히 지키는 일이면 자기들이 적극 호응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여서 내일 대전에 가서 입당식도 하고 거기에 있는 당원 동지들에게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더욱이 윤 후보가 처음부터 5.18 정신을 헌법에 추가하겠다는 주장 이외에도 최근 무는 정직한 분이다, 주위에 잘못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발언을 하였고, 게다가 오늘은 집권하면 문정부 적폐 수사하겠다 등 입이 하자는 대로 횡설수설하는 걸 보면서 보수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께서 갖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강점, 그리고 기후위기,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강점, 이런 것들을 살린다면 우리 민주당과 함께 하는 것도 크게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넓은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의 연대 제안은 나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이런 반응까지 나와서 자, 어쨌든 단일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윤석열 후보 어제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관련 파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긴급 성명 발표가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윤 후보 입장도 또 한 번 나왔는데 관련 발언 이어서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정부 인사들을 향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은 제가 볼 땐 참으로 배은망덕한 발언으로까지 여겨집니다.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될 이 대선 선거판에서 정치보복과 정치보복성 수사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기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기 때문에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 지난 정부 적폐 청산 수사 당연히 해야 한다. 이 인터뷰 내용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아침에 긴급 성명까지 냈거든요. 자, 이 사안 네.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묻죠, 짓궂게 적폐청산 할 거냐, 정치보복 할 거냐 이러면 보통 어떻게 대답합니까? 보통 정치보복 안 한다,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나를 찍지 않았지만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그들과 함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포용의 혹은 통합의 대통령 메시지를 내잖아요. 근데 이거 윤 후보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3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해요. 질문에 대해서 해야죠, 네. 해야죠, 돼야죠. 이렇게 아주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